요즘 같은 이런 엄청난 불마켓에서 과연 100만 원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조금은 위험할 순 있지만 아주 강력한 단기 매매 전략에 대한 분석이죠. 자,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코스피 5천 돌파했다고 난린데 이상하죠? 왜 내 계좌는 그대로일까요? 100만 원 넣어서 끼키야 저녁값 정도 버는 이 답답한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원금의 크기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시장이 20%나 올랐다고 칩시다. 1억을 투자한 사람은 2천만 원을 벌어요. 와, 엄청나죠? 근데 100만 원 투자자는요, 고작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금이 작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우량주 사서 묻어둬라 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의미 있는 돈을 벌기가 정말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에서는요, 아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소액 투자자라면 기존의 안전 투자 공식, 그거 싹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이죠. 대신에 완전히 다른 판,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고속 회전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집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이걸 여러 종목에 쪼개서 투자한다?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시장을 이끄는 확실한 주도주 한두 개 그냥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를 때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손에 쥐는 수익금 자체를 최대한 키우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변동성을 오히려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형주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하루에도 막 10%, 20%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종목들 있죠. 바로 그런 종목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 특정 가격대를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1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주식들이요. 근데 왜 하필 이 가격대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싼, 몇백 원짜리 동전주는 너무 위험하고요. 반대로 너무 비싼 주식은 우리가 가진 100만 원으로는 고작 한두 주밖에 못 사잖아요? 그럼 분할 매도 같은 전략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딱 이 가격대가 소액으로도 다양한 전략을 펼쳐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최적의 놀이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하필 지금 이 위험천만한 전략이 통한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바로 2026년 1월 현재의 시장 상황 자체가 아주 특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거의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아요. 코스피 5천 돌파했죠. AI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렸죠. 이 막대한 유동성이 이제 대형주를 넘어서 중소형주로 막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이 변동성을 먹고 사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정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도 단기적인 기회들이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1월 말에 있을 미국 FOMC 회의, 3월에는 기업들의 운명이 갈리는 감사보고서 시즌, 그리고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요, 특정 테마주들의 주가를 그냥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종목에 우리 자본을 투입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트레이더들이 딱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장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전장이 뭐냐면요. 첫째, 로봇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AI 붐. 둘째, 6월 선거를 앞둔 정치 사이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금과 공포 테마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타겟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겟, 바로 AI, 로보틱스 테마의 뉴로메카입니다. 이거 보세요. 단 2주 만에 250%가 폭등했어요.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로봇 산업의 대장주다 보니까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그냥 여기로 다 쏠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폭발적인 에너지, 이 모멘텀을 타는 거죠. 두 번째 타겟은 정치 테마, 바로 동신건설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회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펀더멘탈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선거라는 이벤트,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만 주가가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뉴스 한 줄에 그냥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단타 매매에는 최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지 타겟은 엘컴텍입니다. 이 종목은 시장이 완전히 파랗게 질려서 폭락할 때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돈을 뺄 때 그 돈이 갈 곳 없는 돈이 안전한 피난처를 잡거든요. 그때 바로 이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단기적인 대피소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체의 공포를 나의 수익으로 바꾸는 전략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무엇을 사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 바로 이 실전 플레이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매매 시나리오를 딱 정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 표가 우리의 전체 작전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3가지 다른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첫째, 시장이 막 불타오를 때, 그때는 투자자들의 탐욕을 이용한 모멘텀 전략을 씁니다. 둘째, 시장이 좀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갈 때, 그때는 뭔가 뉴스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노린 뉴스 매매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는 모두의 공포를 역이용하는 해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결국 각각의 전략이 시장의 다른 감정을 공략하는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모멘텀 추격의 진입 단계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이건 절대 아무 때나 막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침에 주가가 2~3% 껑충 뛰어오르는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걸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살짝 주춤하면서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침 시작 가격, 즉 시추가를 깨지 않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려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진입하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플러스 5%. 여기서 더 욕심부리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순식간에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짧고 빠르게 약속된 수익만 딱 챙기고 미련 없이 나오는 것. 그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3% 기계적인 손절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인정하고 그냥 바로 손실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나머지 두 시나리오의 매도 전략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짧고 빨라야 합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플러스 5% 수익이 나면 바로 챙기고 나오는 거고요. 해지 종목은 더해요. 시장이 하락하다가 다시 살아나려는 기미가 아주 조금이라도 보이면 플러스 2%든 플러스 3%든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멍설이는 순간 바로 물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전략의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심리, 즉 마인드셋과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철학이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진입은 과감하게, 손절은 칼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내 전 재산의 100%를 투입할 만큼 과감해야 하고, 반대로 내 판단이 틀렸을 땐 마이너스 3%에서 정말 칼처럼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계산된 리스크 관리와 그냥 도박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기계처럼 마이너스 3% 손절 원칙을 지키는 건 전략이에요. 하지만 이미 20%나 폭등한 종목을 보고 아, 더 가겠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추격 매수하고 손실이 나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 그건 그냥 도박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곱씹어 보면 어쩌면 지금 같은 역사적인 강세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런 리스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안전함이 아닐까요? 꽤 도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